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화인더스트리 박용길 상무입니다. 제가 이 강사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서 제가 발표한 도중에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너그러이 이해를 좀 바랍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산업용에서 사용되는 히트펌프에 대한 개발과 그리고 히트펌프의 어떤 맥락이라는 건 냉동계의 어떤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열 매체가 이제 냉계라는 매체가 있는데 그 열 매체를 히트펌프에 적용되는 그 아모니아 자연 냉매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한 1분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히트펌프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한 히트펌프, 암모니아 히트펌프의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설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8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한 37년 정도 되어 갑니다. 서울 서초동에 본사가 있고요. 부산에 1공장, 2공장, 1000평, 2000평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한 660억 정도 되고요. 신용평가가 슬비에서는 AA, 크레디블에서는 A- 정도 됩니다. 종업은 70명 정도 되고요. 다른 기술 보유 현장, 우리 국내에서 시공과 설치를 다 할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1988년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유럽 회사의 어떤 기술 지원을 받아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유럽에서 앞서가는 어떤 그런 기술을 국내에 런칭을 가장 빠르게 하는 회사로 산업냉동 분야에서 커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88년에 회사가 설립되면서 덴마크에 있는 사브로 회사와 국내 독점 계약을 맺었고요. 2008년에는 이 산업용 냉동체에서 실제로 어떤 제품의 퀄리티, 제작의 어떤 퀄리티를 가늠하는 어떤 그런 서치를 아스메 유스템퍼를 실업을 했습니다. 국내 산업 냉동업계에서는 한 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퀄리티의 어떤 제작 퀄리티를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2010년경부터는 독일의 게아 그라소라는 어떤 냉동기 회사와 또 런칭을 해서 국내에서 오픈 타입의 스크류 냉동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를 이야기할 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강사분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탄소 중립과 어떤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그러죠. 대용광의 하나인 전기화에서 히트펌프의 핵심 수단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어떤 냉동의 원리와 히트펌프의 어떤 원리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트펌프를 구동시키는 열 매체인 냉매, 이 냉매가 실제로 자연계 냉매는 냉동이 시작된과 동시부터 자연계 냉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냉매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동의 역사는 냉매하고 같이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18세기 후반부터 냉동이 시작되면서 그때는 어떤 자연계에 있는 냉매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냉매는 암모니아나 CO2나 물과 공기 정도 될 거고요. 하이드로카본 계열의 프로판, 이소부탄, 프로필렌, 에탄, 메탄 이런 냉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냉매는 자연 냉매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데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있고 또 가연성, 폭발성이 있죠. 그리고 CO2는 이제 운전되는 오퍼레이션 압력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냉매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하이드로카본 계열은 폭발성, 가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뭐 부탄 이런 것도 냉매로 되는데 자연계 냉매인데 가지는 어떤 가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부터 냉매로 쓰여지는 자연 냉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고압력이라든지 어떤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930년경에 후레온계 냉매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독성이 없고 뭐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또 발표가 되면서 이제 냉동 시장에서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CFC 냉매나 HCFC 냉매는 70년대 후반에 보니까 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냉매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냉매를 대체하는 또 HFC 냉매가 이제 1980년 후반부터 개발이 돼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는 오존층을 파괴를 시키지는 않는데 지구 온난화의 어떤 주범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이 HCFC 냉매도 실제로 규제가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는 2045년까지 80%를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HFC 이후에 나온 HFO라는 냉매가 있는데 얘는 지구 온난화 지수를 10 이하로 낮추는 냉매로 개발이 되는데 이 온난화 지수를 낮추다 보니 이 가연성이 또 발생을 해서 대부분의 냉매가 아슈레에서 이야기하는 A2L 정도의 가연성을 가지고 있는 냉매입니다. 그리고 아모니아, 아까 자연계에 있는 아모니아는 독성이 있지만 B2L로 가연성은 HFO와 같은 어떤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 냉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45년까지 80% 감축하는 냉매로 HFC는 이때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저희들이 개발한 암모니아에 적용하는 이 암모니아는 연료학적으로 냉매로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집니다. 보통 HFC 계열의 냉매보다 한 10배 정도 어떤 열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우리 냉동기 히트펌프에서 열광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응축기와 이제 증발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냉동기라 하면은 증발 잔열을 이용하는 거고 히트펌프라 하면 어떤 응축기의 응축기량을 이용하는 건데 보통 HFC보다는 한 10배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모니아가 취급되는 그런 우리 법적인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모니아는 독성이 있지만 아까 B2L로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약간의 어떤 가연성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폭발 한성이 상당히 다른 어떤 가연성 냉매, 가연성보다는 상당히 높은 쪽에서 형성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보법이 적용이 되고 또 산업안전관리법에 대해서도 접촉이 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아모니아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보급률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법적인 제재가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증가됨으로 인해서 아모니아 보급률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한정돼서 그렇습니다. 또 공정안전관리보고서에 의해서 아모니아의 중량은 3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200톤에서 10톤으로 상당히 줄였죠. 10톤, 그전에는 200톤 이상이 PSM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변경이 돼서 이제 10톤 이상이 PSM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 적용 대상이 그전에는 뭐, 이건 조금 완화되는 어떤 케이스인데요. 2톤 이상으로 이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니아는. 그래서 이 특법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핵심 투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냉매 규제로 인해서 자유로운 이제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히트펌프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이번은 이제 뭐 보통 히트펌프를 개발하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히트펌프의 효과이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아모니아 양을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 저희들도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이 양을 가지고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된 1메가와트짜리 히트펌프는 뭐 지금 최고 큰 사이즈인데 한 100톤, 100kg 이하로 냉매 충전량을 제한을 했습니다. 히트펌프의 히트 소스는 아까 지열, 뭐 공기열, 뭐 다른 뭐 폐열도 있는데 저희가 개발된 어떤 히트펌프는 기존의 어떤 냉동 플랜트에서 냉동기에서 퍼온 열을 버리는 콘덴서에서 버리는 어떤 열의 폐를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구동하는 그런 어떤 히트 소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쿨링타워가는 이 라인에 열을 해수를 시켜서 히트펌프를 구동을 하고 있고요. 히트펌프의 역사가 냉동기 역사와 같이 일한다고 그랬는데, 이 히트펌프에 저희들이 생산해내는 온수가 한 90도 정도 되는데, 이 90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 높은 압력을 압축하는 압축기 개발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압축기는 디자인 압력이 60바가 되고요. 저희들이 히트펌프를 구동하는 응축 압력은 한 50바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콘덴서나 정발기는 젤 플레이트 타입을 사용했고 핀란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은 보통 우리 산업용에서 히트펌프가 국내에서 적용한 사례가 한 20년 정도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물론 압력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열광기의 파손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히트펌프는 냉동기가 틀려가지고 온도의 변화가 상당히 민감한데, 그 높은 온도에서 어떤 사용되는 열광기가 어떤 스몰 익스펜션에 의한 어떤 파손이 있었고요. 이 히트펌프가 운전되는 환경 자체가 지금 우리 주위보다 상당히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운전이 되는데, 이 휴지시에 히트펌프 내부에 냉맥가스가 응축이 되는 현상이 발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압축기가 파손이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문제를 개발하면서 이제 발견하고 해소를 시키고, 그리고 그걸 이제 컨트롤로 이렇게 해소를 시켰습니다. 개요도가 되어 있습니다. 압축기는 왕복동식
오픈 냉동기를 사용하게 됐고요. 콘덴서는 셀프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디스피터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증발기로는 셀프레이터 연료기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냉매의 어떤 자연 냉매의 특징 중에 암모니아 냉매가 가지는 특징 중에 어떤 슈피트 구간의 어떤 열량, 슈피트 구간의 열량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되는 저희 콘덴싱 온도, 응축 온도가 88도인데 저희들이 생산해내는 물은 90도 물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게 이쪽 부분에 슈피트 구간의 어떤 열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복동식 냉동기만의 어떤 장점은 어떤 용접식 압축기에서 우리 보통 스크류 압축기나 어떤 왕복동 압축기를 쓰게 되는데, 스크류 압축기는 보통 압축을 시킬 때 오일을 인젝션 시켜줍니다. 압축을 위해서요. 근데 왕복동 냉동기는 실제로 압축을 하면서 오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압축을 하게 되면 등 엔트로피선을 따라 올라가는데, 스크류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오일 인젝션을 해주기 때문에 과열된 이 슈피트 구간에서 추출되는 온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왕복동 압축기는 그런 떨어지는 게 없이 이제 고온을 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개발한 히트펌프는 실제로 서브쿨링의 과정, 콘덴서의 과정, 디슈피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 열량에 의해서 한 16도 정도 델타-T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서브쿨링 구간에서 한 2도 정도 온도를 상승시키고요. 그리고 콘덴서에서 한 10도, 그리고 디슈피터 구간에서 한 4도 정도를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가지고 오는 어떤 에너지의 25%를 디슈피터 구간에서 가지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니아 냉매를 씀으로써의 어떤 그런 장점과, 그리고 왕복동 압축기를 쓰면서의 장점, 두 가지 다를 차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모델 중에 이제 5개 모델이 있는데, 페파로 보면 보온수에 대한 어떤 5개 모델이 있는데, 피팅 페파로 보면은 0.25메가와트부터 해서 1메가와트까지 이렇게 생산됩니다. 이 경우에 COP가 한 4 정도 나오는 그런 어떤 효율,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원 수용 모델은 6가지 모델이 있고요. 이 케이스에서 델타-T를 15도를 가지고 오게 되고 45도에서 60도 물을 생산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또 보통 산업체에서 CIP나 이런 어떤 클리닝이나 이런 용도로 쓰게 되고요. 이 경우에 COP가 한 6.8, 7 정도 나오는 걸 저희들이 개발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2011년에 히트펌프를 제작을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히트펌프의 어떤 역사는 압축기의 개발, 고압이 견디는 어떤 압축기의 개발, 이 역사 자체도 실제로 CO2 컴프레서와 어떤 CO2 냉동 기술과 이제 압축기의 어떤 개발은 비슷하게 같이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CO2용으로 압축기가 만들어졌었던 거고요. 이때 사용되었던 압축기는 40바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90도까지 생산하는 압축기의
압축기가 한 60바 디자인 프레시한데 실제로 그런 압축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납품이 되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는 사용 목적이 뭐냐면 농산물 이마트 프레시 센터입니다. 각 매장에 디스트리뷰트 하기 전에 집화하고 거기서 뭐 소분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센터, 이천에 있는 프레시 센터인데요. 어떤 농산물은 보통 뭐 양파나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어떤 땅속에 묻혀 있는 놈은 수확 중에 어떤 뭐 수확하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병충해 뭐 거기서 어떤 뭐 보관성이 떨어지거나 빨리 뭐 부패되고 하는데 거기에 큐어링이라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큐어링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90도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본 모습입니다. 네, 제가 발표가 어느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